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전국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관련 소송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뒤늦게 알려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간 전례 없는 사고였지만 쿠팡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As we learn and confirm the facts, we will be rolling out a responsible compensation plan for our customers. 분노한 시민들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에는 이미 30여 개의 집단소송 카페가 만들어졌고 가입자 수만 77만 명을 넘어선 상황. 제주에서도 단체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한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인 1,000명을 모아 20만 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 탓에 소비자들의 쿠팡 의존도가 높은 데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망이 열악하여 생필품이나 식료품 구매에 있어 쿠팡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영업에 필요한 자재나 소모품을 육지에서 긴급히 공수하기 위해서는 쿠팡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15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다음 달 3일까지 선착순으로 1,000명을 모집해 무료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애들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유, 휴지, 세제 이런 걸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기업이 이런 거를 소홀히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하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쿠팡이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거나 민사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하면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판결에 불복하면 2, 3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신용카드를 복제해 1,200여만 원 상당을 사용한 중국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시내 금은방과 음식점 등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1,2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20, 30대 중국인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신용카드 여러 장을 복제한 뒤 자신의 이름을 넣어 사용했는데 경찰은 카드 복제 방법과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칭다오 항로와 관련해 저조한 물동량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용암해수 물동량을 예측하면서 정작 생산업체와의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와 중국을 잇는 물류 혁신을 기대하며 출발한 제주 칭다오 항로. 제주도는 당초 전략회의를 통해 용암 해수 수출 규모를 작년 수출량의 30배에 달하는 4천여 TEU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 물량은 제주도가 생산업체인 오리온과 단 한 차례 협의 없이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지 기존 보도 등을 토대로 물량을 예측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오리온의 제주 용암수는 혼합 음료로 오리온이 직접 유통하지 않고 국내 유통업체와 중국 수입업체 사이의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협의된 내용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리온 측도 제주 용암수의 칭다오 수출과 관련해 사전 협의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먹는 물로의 생산과 수출을 요청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식 답변에서 오리온 제주 용암수가 먹는 물로의 생산과 수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혼합 음료로의 수출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오리온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입장은 여전히 애매합니다. 용암 해수산업 활성화와 수출 진흥에 대한 현장 기업들의 요청이 다양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방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은 지방 공기업 외 민간 기업의 먹는 샘물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며 공수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수화 논란도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요. 도지사께서 직접
민간 기업의 먹는 물 판매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게 논란을 끝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 없는 물동량 예측과 불투명한 수출 품목, 그리고 애매한 제도 개선 입장까지 더해지며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제주 칭다오 신규 항로 취향을 올해 10대 우수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송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민의 고마움과 헌신의 마음을 모아 제주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다시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송 전 의원은 제주 MBC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중 문대림 의원과 공동 포럼을 발족해 제주 도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내겠다며 현역 국회의원들과의 연대도 시사했습니다. 건물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뉴스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일본에서는 단독주택은 물론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제로 에너지 주택으로 만들려 노력하고 있는데 단열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공사비가 늘어나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일본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송원일, 김현명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일본 오사카 북쪽 스이타시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 예전 공장 부지 2만 3천 제곱미터에 아파트 360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옥상에는 대형 태양광 발전기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추고 제로 에너지 주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사는 니시카와 씨는 2022년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단열 성능이 높고 특수 이중 유리로 된 창호가 설치돼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로와 곰팡이도 생기지 않아 쾌적하고 아이들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このマンションは先ほどのその二重窓、二重サッシっていうところがあるので、隙間風っていうのが全くなくて、すごくそこで断熱性能とかは上がってると思ってます。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장 큰 고민은 가격 부담이었습니다. 일반 주택보다 분양가가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종 정부 보조금 1,500만 원을 지원받고 세금과 대출금리 혜택을 감안하면 이익이라고 판단해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오사카는 주택 분야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새로 짓는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 에너지 인증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열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 높아진 분양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처럼 제로에너지 주택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최대 1,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세금 감면과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4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 4천만 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この省エネ基準を段階的にゼブ水準まで引き上げることが予定されています。またこの規制のほかにですね、補助金とか税制優遇といった制度も設けられています。 일본은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도입해 제로 에너지 주택을 빠르게 늘리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오랜 경기 침체에 나눔의 여유까지 줄면서 연말인데도 온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요. 큰 기부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등교 때마다 조금씩 모은 라면으로 성탄 트리를 만드는 기부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라면은 슈퍼맨이다. 김보성 기자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기부하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니까는 다음에도 이제 기부를 할 생각이 있어질 것 같습니다. 학생들 고사리 소금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 두 개 가져온 게 이렇게 큰 씨가 만들어진다는 게 보면 이제 너무 뿌듯합니다.
사소하고 아주 작은 거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됐어. 우리 라면 트리를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라면 트리는 뭐다? 이런 걸로. 자, 라면 트리는 슈퍼맨이다. 오, 슈퍼맨. 왜요? 아, 작은 라면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누군가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은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방법을 고민하다 지역 예술가들에게 작업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동네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군요. 부산 MBC 장혜지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의 한 마을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빈집이 웹툰 작가인 김윤희 씨 작업실로 탈바꿈했습니다. 5년 전 고향에 내려온 김 씨가 처음 마련한 작업실입니다. 작업과 생활이 분리가 되니까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4년 전 서구청은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김 씨 같은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최대 3년까지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대신 주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좋지. 할매들에게 같이 어울려서 그림도 그리고 놀기도 하고. 곳곳이 빈집인 안창마을도 예술가들이 입주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이곳을 사랑방처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침 식사도 막 대접해 주시고 여름철이면 뭐 식혜 그리고 손주들이 사준 그 젤리 같은 것들 저한테 거꾸로 갖다 주시고. 올해는 서구와 동구, 사하구, 부산 진구 4개 지역의 빈집 13개를 활용해 입주예술가 16명이 작업실로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 빈집 수는 12만 호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예술인 작업실과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혜지입니다. 쌀쌀했던 어제와 달리 기온은 평년을 회복하면서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오늘 제주시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 높게 출발해 한낮엔 18도까지 껑충 오르겠는데요. 겨울철 치고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면서 비가 가끔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5에서 2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11도 보이고 있고요. 서부 10도, 남부 12도, 산지는 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8도까지 오르겠고 산지는 12도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차츰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오늘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또 내일까지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북쪽의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는데요. 성탄절인 목요일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목요일 밤을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더 큰 네일센터가 원도심으로 이전하며 청년과 상권의 상생을 목표로 새 출발했습니다. 제주시 관동로 제주 더 큰 네일센터에서 열린 성과 공유와 비전 선포식에는 참여자와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6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 연계한 청년 인재 양성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제주 더 큰 네일센터는 제주시 원도심을 청년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삼고 청년의 도전을 원도심 활력으로 잇는 선순환 구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북촌리 4.3 역사를 담은 너분숭이 4.3 기념관이 전시물과 시설을 새로 단장하고 다시 문을 엽니다. 제주도는 국비 2억 원과 도비 2억 원 등 예산 4억 원을 들여 너분숭이 4.3 기념관 정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재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너분숭이 4.3 기념관은 이번 정비로 기존의 나열식 전시에서 벗어나 북촌 주민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과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배치해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구성됐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지방 정부가 돌봄을 책임지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직속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설치와 읍면동 통합돌봄 책임제 전면 시행 등 제주형 통합돌봄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돌봄의 중추기관으로 전면 개편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봉급 우수리를 모아 3천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공무원들이 올해 1월부터 봉급에서 1,000원 아래 잔돈을 1년 동안 모아 마련했으며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혼자 사는 어르신 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제주 공무원 노조는 지난 2012년부터 잔돈이나 거스름돈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우수리를 모아 기부하고 있는데 누적 기부금이 4억 원을 넘겼습니다. 주말 밤 시간을 이용해 비상품 감귤을 몰래 판매하려던 선과장이 서귀포시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일 밤 서귀포 지역 2개 선과장 현장을 단속해 팔기 위해 포장해둔 비상품 감귤 120박스를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선과장들은 상품 감귤을 포장하면서 비상품을 섞어 넣다가 적발됐는데 서귀포시는 비상품 감귤을 모두 폐기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서귀포시가 적발한 비상품 감귤은 모두 9.6톤으로 6,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